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혁 전 의원이 그동안 SNS와 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전과사범 이재명과 성상납 이준석, 문재인 등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쓰레기통으로 꾸겨 박혀야 할 인물들에 대한 저격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극찬을 이어왔었지요. 전혁 전 의원이 얼마 전에는 김건희 여사를 저격한 김경률을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전혁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시한부 언급하며 총선까지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건희, 마리, 앙투아네트 비교한 김경률, 전혁, 가장 억울한 조리돌림 희생양, 김경률 공개 저격.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교한 것을 두고 전혁 전 의원이 김경률을 향해 작심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전혁 전 국회의원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겨냥해 마리 앙투아네트는 가장 억울한 마녀사냥, 조리돌림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한 김경률 비대위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김경률 비대위원 마리 앙투아네트라니 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김경률을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인연을 앞세워 작심 접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북 목사 최재형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전혁 전 의원은 좌파들 참 무섭지요. 저는 저 최재형이란 정북 목사가 분명히 북한에도 보고하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제 집 드나들듯 했으니까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보수 우파 쪽에서 몰카 시계를 차고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씨에게 접근했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전호선 스위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이 신발끈을 매기도 전에 지구 반바퀴를 돈다라며 오늘 인터넷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전혁 전 의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라며 사치와 문란한 사생활로 시달렸지만 모두 가짜 뉴스였습니다. 남편 루이 16세와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왕실 생활비 1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의 흉흉한 소문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혁 전 의원은 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런 헛소문에 시달렸을까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한일 관계처럼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우리식으로 보면 조선 황실에 시집온 일본 공주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들의 공격, 이번 총선의 의미, 어제 진보당 강성희 위원이 깽판 한판으로 화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총선 압승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며 보수 우파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김경률은 왜
마리 앙뚜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며 헛조격을 했는지 김경률 비대위원,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자, 좀 뭉클한 사연입니다. 시한부 언급한 저녁, 한밤중 심경글. 제가 총선 때까지 살아 있을까요? 대장암 말기 투병 중인 전역 전 국회의원이 한밤중에 제가 김광일 위원 방송에 작년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것은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요? 전 총선에서 한 표만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애잔한 심경글을 남겼습니다. 전역 전 의원은 오늘 불면의 밤, 저의 소원은 이라는 제야의 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제 큰 목표입니다.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역 전 의원은 그리고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압승해서 이 나라 제 자리를 찾는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유한한 것입니다. 질풍노도 속에서 살아온 제 인생, 생명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오늘 충격의 일요일이 몇 분 후면 갑니다. 삶처럼 시간도 유한합니다. 라며 진정한 정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저처럼 시한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시장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가치가 이 나라에는 있습니다. 라며 오늘 일이 전화위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불화설 보도에 대한 속상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얼마 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갈등설에는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출마 과정상의 문제가 갈등설의 공식 사유지만 그 이면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라며 국민을 보고 나선 길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친윤 강경파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고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기대와 신뢰,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역 전 의원은 오늘 제 블로그는 물론 역대첩 카페, 단톡방에 수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총선 반드시 이겨야 하기에 휴일의 달콤함, 주말의 편안함, 그리고 일본 국민들처럼 시카다 나이,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잖아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지킬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한민국의 가치 아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불면의 밤, 그 의미가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얼마 전 전혁 전 의원은 윤석열 있었기에 한동훈이 있었다라는 제야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을 저는 지지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총선 압승을 위한 한동훈 카드였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피눈물 삼키며 칼 맞고 짱돌 맞으며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재명 세상 그 꼴 안 봐서 라면서 우리 김정일, 김일성 찾는 인간이 대통령 되면 북한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이재명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모든 권력자들과 달리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을 경선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포울은 김경률이라고 선언하다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김경률 비대위원 자객 공천을 맹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공천 짜르르라는 말 듣기 싫어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영민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의 손을 쳐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률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낭설의 루머의 헛소문이 엄청난 속도로 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공천을 챙기는 것은 저와 공관위원이 합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라며 공천은 국민이 당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목숨 걸고 대선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무임승차 반대합니다. 비대위원들 몇몇 솔직히 무임승차자가 아닙니까? 라며 비대위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시한부 언급한 전여옥, 한밤중 심경글. 제가 총선 때까지 살아 있을까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전혁 전 위원님의 유튜브나 거기에 가셔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지금 대장암을 앓으시면서 얼마나 나라 걱정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을 쓴다는 겁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